반갑습니다. 2020 고3 6월 모의평가 물리2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올 들어서 처음 보는 이제 모의평가예요. 그죠? 6월, 9월 있고 수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또는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에 어쨌든 간에 뭐 잘 본 친구도 있고 또 못 본 친구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모의평가는요, 여러분 연습일 뿐입니다. 실전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고 문제를 잘 뜯어가면서 오답노트 만드시면서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틀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같이 들어보시고요. 또 해설에서 필요한 것들 좀 메모해 놓은 다음에 수능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형적인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벡터와 스칼라라는 것을 처음 묻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물리2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물리2 시험 문제에서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벡터와 스칼라를 묻는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A, B, C가 한 말 중 옳게 말한 학생 고르는 거거든요. 자, 학생 A 봅시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야. 여러분, 크기만 갖는다는 것은 스칼라죠. 그죠? 근데 속도는 벡터량이니까 크기만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A의 진술은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B.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야 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벡터량 중에 하나죠. 그죠? 따라서 B는 옳은 설명. C는요. 질량은 스칼라야. 스칼라는 방향 의미 없이, 그죠? 크기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질량, 시간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질량은 스칼라야. C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건 B, C가 맞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파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파동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그래프로 파동이 나올 때는 그래프의 축 이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Y쪽은 늘 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는 숫자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변이의 단위인 뭐 센티미터나 미터가 지금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변이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변이를 통해서 진폭을 할 수 있죠. 진폭.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그런 것들을 쓸 때 우리 이제 진폭을 얘기하죠. 그리고 진폭이 크면 그 파가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X축이에요, X축. 지금은 X축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지금 숫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인 세크가 안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X축에 시간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뭘 준 거다? 아, 주기를 준 거구나. 이렇게 우리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는 그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주기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주기의 관계를 알았으니 진동수의 관계까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기를 보면서 맞는 거 찾아봅시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P하고 Q는 속력이 같다라는 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기억합시다. P의 진폭은 EA냐?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A라고 써야 합니다. EA는 아니죠. 다음 니은. 진동수는 P가 Q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진동수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 딱 보고도 진동수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동수는 주기를 통해서 역수의 관계로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쪽이 시간이죠, 그죠? 한 사이클 진행한 시간이 바로 주기예요. 따라서 P의 주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P의 주기입니다. Q의 주기는요, Q의 주기는 여기부터 한 사이클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Q의 주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둘의 관계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결국에는 주기는 P하고 Q하고 1대 3으로 Q가 3배 더 길어요. 그런데 지금 속력이 뭐하다?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속력이 같은 거랑은 상관없이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역수기 때문에 주기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1대 3이면 진동수는요. 그죠? 3대 1이니까 진동수는 P가 3배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니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해설 강의에서 해설은요. 좀 약간 장황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30분 동안에 20문제 푸는 딱딱딱딱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놓치고 있는 개념들, 공식들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내가 좀 봐서 좀 쉽게 풀었다라는 것은 스킵하세요. 그리고 요건 좀 꼭 들어야겠어 라는 것들 중심으로 좀 강의를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갈게요. 디귿은 파장 얼마냐? 여러분 파장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어떤 친구들은 요걸 갖다 파장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지금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바로 파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속력이 같다고 했어요. 파동의 전파 속도 V는 T분의 람다에서 속력이 같기 때문에 그죠? 주기와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 이렇게 있으면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결국 주기는 1대 3이니까 파장 또한 P와 Q가 1대 3으로 Q가 3배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P가 3배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틀렸죠. 그죠? 자, 맞는 건요.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파동의 전파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능에서는 파동의 전파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횟수를 점점 이제 우리 6번 받고 7번째잖아요. 안 낸 데서 골라서 낼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도 수능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 해결됐고요.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또 이제 전기 파트의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보면 3V, 2V, 1V, 그 다음에 0V,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어떤 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여러분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거 전위구나. 전위. 전위가 높은 곳이구나. 전위가 낮은 곳이구나. 전위가 낮은 곳은 마이너스니까요. 그죠? 기준보다 낮은 곳은 마이너스 음전하고 전위가 기준 0보다 높은 곳은 플러스 전하구나. 그래서 A는 음전하와 B는 양전하구나 라는 것 일단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3V를 따라가 보면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등전위선이죠.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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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V인 전위가 일치하는 똑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선을 따라가 보면 어떤 곳은 이렇게 간격이 넓은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간격이 좁은 곳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봤던 등고선 지도를 볼 때도 가파른 경사를 가진 곳은 좁죠. 등고선 간격이. 그리고 완만한 간격을 가진 곳은 등고선 간격이 넓듯이 지금 이렇게 넓은 등전위선의 간격이 있는 곳은 전기장의 세기가 약한 곳이에요. 이렇게 좁은 곳이 아주 전기의 세기가 센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은 P점과 Q점, R점 세 개의 점을 주고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갑시다. A는 음전하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A를 음전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 니은 전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가 작냐? 지금 이렇게 등전위선 준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를 묻는 것은 저들의 간격을 한번 보란 얘기입니다. 촘촘하면 전기장이 센 곳, 좀 듬성듬성, 뜨문뜨문 널널한 곳은 전기장의 세기가 약한 곳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P와 Q를 비교했으니까 P, 그래요. 아주 좁은 곳에 있어요. 그죠? Q는 여기에 좀 넓은 P보다는 좀 넓잖아요. 그죠? 따라서 P 쪽이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진술을 하고 있고요. 다음 디귿. 플러스 양전하를 등전위선을 따라서 Q에서 R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전기력이 점전하의 한 1은 얼마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1 하면 W는 FS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이 이렇게 전기장에서도 전위와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도 1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QV라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이죠.
우리 광전효과에서도 저 부분 나오고요. 또 전위와 전기장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개념을 좀 잡아야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전기와 전기장이 있는 그런 전기장과 전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W는 QV를 써야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Q에서 R까지 이렇게 옮긴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위가 2V짜리고요. 그죠? 또 R도 전위가 2V짜리라 2V에서 계속 이동시키는 거니까 전위차가 나질 않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한 일도 0이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V라고 하는 그 V는 전압은요. 실제로 공식에서는 전위를 뜻하는지 또는 전위차를 뜻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요거는 지금 Q점과 R점에 전위차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전위차가 나지 않으니 여기 있는 V가 0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식을 가지고 우리 광전효과나 다른 전위에 관련된 또 다른 에너지와 연관된 부분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따라서 이 내용들 꼼꼼히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요 정도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4번 보도록 하죠. 자, 4번은 열 현상과 연관된 문제예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단서 조건이 있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 다 단서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문제처럼 그죠? 이 문제처럼 어떤 이제 고온의 물체 A가 있었고요. 저온의 물체 B가 있었는데 그 A와 B를 이제 접촉했어요. 그리고 A는 처음 온도가 T잖아요. B는 처음 온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A의 온도 감소량. 여러분 A의 온도 감소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5분의 3T만큼이 감소했죠. 그죠? 그 감소량이 B의 온도 증가량의 3배라는 겁니다. 3배. 3배. 요게 3배면 여기 얼마예요? 요게 증가량이 5분의 1T가 될 것이고 증가량이 5분의 1T인데 그때 이 증가한 온도가 5분의 2T라면 여기 있는 B의 처음 온도 또한 5분의 1T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또 그나마 이렇게 좀 약간 꼬려고 그죠? 꽈서 내시려고 분수로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3대 1의 온도 변화량을 잘 보면서 여기 있는 B의 처음 온도까지 우리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단서가 숨어 있네요. 질량은 A가 B보다 몇 배? 2배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도의 변화량 3배 A가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온도의 변화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온도의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뺀 거예요. 그죠? 또 여기도요. 온도의 변화량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서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 변화하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아래쪽에 있는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B의 처음 온도는 5분의 T냐?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다음 니은. 연용량은 B가 A의 몇 배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용량을 찾으려면요. 흔히 연용량이나 비열 같은 것들은 항상 공식으로 정리하세요. 특히 공식은 뭐예요? Q는 시멘트. 그죠? 그 중에 여기 있는 C와 M, 비열과 질량의 곱이 바로 연용량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이때 A와 B가 서로 주고받는 열량이 같기 때문에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았고 지금 A가 열을 잃었으면 그 잃은 열을 B가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잃은 열과 얻은 열은 같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연용량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온도의 변화량이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잖아요. 반비례니까 지금 온도의 변화가 3대 1이에요. 온도의 변화가 3대 1이니 연용량의 B는 1대 3으로 B가
3배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물리량끼리의 관계를 얻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B가 4배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디귿. 비열은 B가 A의 몇 배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열은요. 질량과 곱해서 연용량을 만드는데 이미 질량 B 나와 있고 우리 연용량 B를 니은에서 찾았으니 C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죠. C는 M분의 연용량 이렇게. 그리고 항상 AB 또는 ABC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어떤 물체나 어떤 물리량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기준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고 그죠?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기준을 A와 B 중에 뭐 그래요. B를 기준 잡자. 그래. B가 기준입니다. B가 A보다 연용량은 몇 배? 그래요. 3배예요. 3배. 자, 그다음에 질량은요. B가 A보다 절반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바로 6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누가? B가 무엇이? 비열이 A보다 비열이 6배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도 뭐 식도 간단하고 그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지만 저런 어떤 물리량들끼리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머리를 빨리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철저하게 풀이 방식을 암기해서 그죠? 풀이 방식 암기해서 좀 적용하세요. 이렇게 어떤 거 하나를 기준 잡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몇 배인지 확인한 후에 산수 계산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물리량대의 관계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도 옳은 복이고요. 기억과 디귿 맞는 정답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2점짜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처음 나온 3점인가요? 3번 문제가 먼저 3점이었었네요. 그죠?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3점 배점이었고, 자, 이제 5번이 3점 배점인데, 선생님은 이 5번 문제를 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죠? 맞고 틀리고 떠나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6월 모평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자꾸만 문제를 풀면서 그런 개념들을 잡아간다거나, 그죠? 또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을 뭘 모르고 있지라고 좀 연습하기 위해서 자꾸만 문제를 먼저 푸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문제를 풀어도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은요. 다른 과목들과 조금 달라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그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바로 그냥 문제에 적용해 보면 문제를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내도 정말 가차없이 그죠? 이렇게 막 비가 내리죠. 찍찍찍 그죠?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포물선 운동은요. X축과 Y축을 두고 이렇게 비스듬히 뭐 예를 들면 뭐 V제로 던졌다 할까요? V제로 던지고 여기를 세타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X방향으로는 계속 뭐 등속도 운동하고 Y방향으로 연집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던져 올린 Y쪽으로 연직으로 던져 올린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지만 그때 작용하는 힘이나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물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물체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가 X방향으로 마이너스 X방향입니다. 마이너스 X방향이면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방향이니까 이렇게 원점에서 그죠? 마이너스 X방향으로 마이너스 2m/s 이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1이겠죠. 이런 식으로 1이죠.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2m/s. 또 요게 1m/s입니다. 선생님, 여기 왜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저 마이너스 부호는 왼쪽으로 그려주는 순간 마이너스는 떼버려야 됩니다. 방향을 뜻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향을
마이너스 x로 쓰는 것 동시에 여긴 그냥 2만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한테 2N의 힘을 줬고요. 그 2N의 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었답니다. 일단은 F는 ma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 것 같아. 2m/s 제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방향을 보세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이죠. 플러스 x 방향은 처음 던진 방향의 반대쪽이란 얘기예요. 처음 던져 올린 방향의 반대쪽이면 이 물체는 쭉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그죠? 그런데 힘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이니 y쪽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얘는 뭐예요? 점 y쪽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맞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우리가 공부했던 포물선 운동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출제하신 분들은 너희들 이렇게 공부했었지? 요것과 한번 같은지 한번 비교해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포물선이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먼저 모양부터 찾읍시다.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따라서 1번 돼요. 2번도 괜찮아요. 3번도 괜찮고요. 근데 4번과 5번은 이미 탈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1, 2, 3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답이 될까요? 물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여기 꼭대기까지의 높이로 구하겠습니다. 꼭대기까지 높이니까 바로 요거죠. 요거. 그죠? 여기는 지금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1점 얼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꼭대기까지 높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꼭대기까지 높이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선생님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자, 처음에 여러분 h만한 높이에서 가만히 잡고 있던 물체를 놓게 되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그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V라고 한다면 V는 얼마입니까? 그죠? 루트 2GH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반대로 여기에서 위쪽으로 루트 2GH만큼의 속력으로 던지면 가다가 여기서 정지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중력장에서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 G를 집어넣었지만 여기는 지금 중력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속도가 2란 말이에요. 가속도가 2. 그리고 여기 있는 이 G 자리에 가속도 A를 써서 2를 집어넣으면 되죠. 해볼까요, 한번? 자, V는 루트 2AH. 그리고 그때 쏜 V는 X방향 2고요. 그다음에 여기 2 곱하기 여기도 2가 있네요. H. 요렇게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 4가 루트 속에 있으니까 2 나오면 얘랑 지워지고 결국 H는 얼마?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 H가 여기서는 요게 H지만 여기서는 요게 바로 H가 1인 바로 2번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하고 싶어서 얘도 우리가 공부했던 사례로 예를 들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또는 바라보는 것들 또 거기에서 이런 그 물리량을 찾는 공식들 한번 정리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개념이나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으면 요거 하면서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모의평가 출제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수능에 대비해라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얘들아, 수업 시간에 아니면 책에서만 봤던 그런 물리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만 외워서는 안 돼.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우리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요한 열쇠. 이번 6월 모평 출제진들께서는 9월 모평 출제를 하실 것 같고요. 또 그들이 그대로 수능 출제를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6월 모평에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그러한 개념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대신 알려주는 정보예요. 꼭 명심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잊지 말고 잘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 2번으로 답을 찾도록 하고요. 다음 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연력학 문제가 나왔죠. 기체 분자 운동 문제가 나왔는데 보면 이제 단열된 실린더가 있죠. 단열된 실린더가 있다는 얘기는 열이 이제 외부와 교환하지 않고 그 안에 열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요거의 문제, 요게 단열되지 않은 피스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문구 또는 표현들 이런 것들도 좀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외워두면 좋은 거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피스톤이요, 단열되지 않았대요. 단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면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가겠죠. 열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나중에 둘은 온도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여기 단열되지 않은 피스톤, 이거 나중에는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겠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다른 조건들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피스톤이 있고 이 피스톤이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해 있답니다. 요게 정지해 있대. 여러분,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 사이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미는 힘이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피스톤이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미는 힘이 같다는 얘기는 A와 B의 무엇이, 그죠? 압력이 같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찾을 수 있었죠, 그죠? 자, 압력이 같구나.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에 있다. 요거 온도도 같구나. 라는 것들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A가 2M. A가 2M이고요. 한 개, 분자 한 개의 질량. B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M이고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또 A가 B보다 크답니다. 이번 모의평가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 안에 단서가 들어있지 않고 실제로 문장 안에 단서가 들어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문제 푸실 때 그림만 틱 보고 문제 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부 에너지가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뭔지 알아야죠. 내부 에너지 공식 뭐죠?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죠. 근데 어차피 뭐 2나 3이나 다 숫자일 뿐이고, 자, R 기체상수예요. 같단 말이에요. 그죠? 또 T 온도도 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R도 같고 T도 같으면 여기 있는 N이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때 N이 바로 몰수잖아요. 몰수. 지금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 내부 에너지가 큰 A가 몰수도 A 쪽이 더 크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리에서는 여러분 몰수, 화학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지만 물리에서는 그냥 분자의 개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분자수가 B의 분자수보다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저 몰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를 쭉 읽어나가면서 나왔던 단서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기 보면서 이제 옳은 것들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분자의 개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몰수가 크니까 분자의 개수 크고요. 다음, 니은.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좀 길지만 밑줄 쫙 그어주세요.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그리고 공식 딱 머리를 스쳐야죠. 그죠?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결정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K는 보였지만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숫자. 결국 T가 여기 있는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는 지금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안 돼요. 같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디귿.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냐라고 했는데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여러분 V는요 루트 n분의 3kt 어때요? 딱 유도할 수 있습니까? 공식을 여러분이 좀 여러 차례 물리 공부를 하면서 공식을 수능장에서 유도하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시간에 대한 어떤 촉박함을 그나마 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mv 제곱, 그죠? 그다음에 2분의 3 kt. 이 지워지고 나면 v로 정리하면 루트 n분의 3 kt. 이렇게 그냥 유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유도하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시간도. 그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오케이? 자, 지금 보면 평균 속력은 K는 어차피 뭐 상수니까 T도 지금 같으니까 상수 처리되죠. 그죠? M과 질량과 반비례하죠.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질량이 분자 한 개의 질량이 큰 A가 속력이 더 느려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몇 배인지도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2대 1이 바로 평균 속력의 B가 됩니다. 루트 2대 1이니까 1대 루트 2라서 루트 2배 정도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B의 루트 2배가 아니라 B가 A의 루트 2배다라고 해야 맞으니까 디귿 틀렸고요.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배점이 3점이네요. 3점인 이유는 뭐 니은에 나와 있는 이 식과 디귿에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물량들의 관계 찾는 거 하나, 또 단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단서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6번 맞췄고요. 다음 7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모양은 이상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리적인 개념들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잘 좀 파악해 두시고요. 먼저 첫 번째 줄 전기 쌍극자예요. 여러분 전기 쌍극자가 뭐죠? 전하량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한 쌍의 전하쌍을 전기 쌍극자라 부릅니다. 그 얘기는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고요.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직 어떤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우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쌍극자가 O에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T 뒤에 고정시켜놨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P점이 있는데 그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 여기는 A와 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을 풀어야죠. 그죠?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빨리 어떤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A, 좋아 너 A 플러스 해. 그럼 B는 마이너스야. 그죠? 근데 똑같은 전하량이니까 뭐 플러스 Q면 여기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때 여기 있는 P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구하고 싶다 하면 P점에 무엇을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뭐 할까요? 그죠?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뭐 할까요? 당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그 둘을 합성하면 뭐 적당히 이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 얘기는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걸 잘못 찾았구나.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보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가 플러스인가 보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풀어내야죠. 자, 이렇게 쭉 연장선을 그리면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이제 플러스 1쿨롱 놓을 거 아닙니까? 당겨야죠. 당기는 방향. 플러스니까 밀어야죠. 그래요. 이거 두 개로 적절히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장의 방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 불러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맨땅에 헤딩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보다 보면 그것이 빠르게 눈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그죠? 그 정도는 연습이 돼야죠. 자, 그러면 한번 아래쪽에 있는 보기 보면서 그런 것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전위는 5에서가 P에서보다 높냐? 전위는 여기가 마이너스 Q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플러스 Q가 있는 곳이에요.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이 오점은 전위가 0인 곳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P는요. 여기는 P는 마이너스에서는 멀어요. 그 다음 플러스에서는 가깝다고요.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위가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찾는 거니까. 따라서 이쪽은 플러스랑 가깝고 마이너스랑 머니까 여기는 P는 플러스 전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보다는 P에서가 더 전위가 높다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반대로 써놨어요. 이렇게. 다음 니은 5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라고 있는데 5점에서 전기장 방향 구하고 싶으면 그곳에다가 플러스 1쿨롱 갖다 놓으면 되죠. 마이너스 입자는 마이너스 전기는 이렇게 당기는 전기력, 플러스는 미는 전기력. 둘 다 방향이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니은 찾았고요. 다음 디귿. 전기장의 세기는요. 5에서가 P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에 전하 Q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떨어진 거리 보세요, 여러분. 요만큼 떨어졌죠? 여기는 이만큼 떨어졌죠. 거리도 5점은 더 가까워요. 가깝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합성됩니다. 따라서 5점에서가 전기장이 P점에서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굳이 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저 부분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기억에서 풀었던 5에서랑 P에서랑 전위를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5점은 마이너스 Q 플러스 Q에 떨어진 거리 같죠. 이곳 딱 이 Y축은요. 여기서 떨어진 거리,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같고요. 여기는 다 전위가 0인 곳이에요. 그 0인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탁 넘어오는 순간 플러스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전위,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전위.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위는 높낮이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물리학 중 하나예요. 잘 개념 잡으시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또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우리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그림이 제시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굉장히 길고 100점도 3점. 학생들이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는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 B1과 B2가 있어요. B1, B2가 있고 그 다음에 T 이퀄 0일 때, T 이퀄 0은 0입니다. T 이퀄 0일 때 이렇게 사각형 도선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도선이 조기에 놓여 있어요. B1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때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는 수직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랍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요, 이 방향을 딱 주는 순간 되게 시시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되었다. 세기는 B1과 B2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도선 A는 일정한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A를 통과하는 A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1초일 때, 1초 여기에요. 그죠? 1초일 때는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에 방해하는 쪽이에요. 그죠? 만약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기장은 나오는 쪽이잖아요. 자기장이 나오는 쪽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기장하고 수직하게 면이 있으면 자기장이 들어가는 면적이 제일 넓잖아요. 근데 얘가 점점 이렇게 세타를 숙여 나가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네모 도선이
이제 돌 거예요.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거거든요. 그러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 자, 돕니다. 이렇게 돌면 점점 여러분에게 보이는 요 면적이 어때요? 작아지거든요. 그죠? 면적이 작아지면 거기를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작아집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한다면 우리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찾는 거, 오른손 엄지로 N극 자기장이 나오면 야, 오지 마. 그죠? 저쪽에서 막 세지고 있으니까 야, 세지지 마. 방해할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해지고 있죠? 약해지고 있어. 약해지고 있으면 야, 가지 마. 가지 마.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바로 요 상황이죠. 요 상황. 그죠? 그러면 전류 방향은 Q에서 저항을 지나 P로 가는 방향이더라라는 거. 옳은 설명이고요. 다음 니은 B1이 B2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랑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요때고 여기는 4초 때는 언제입니까? 4초 때는 완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초, 0초 때는 이쪽에 가 있지만, 그죠? 4초 때는 이쪽 영역 2번에 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는 자기력 선속이 여기보다 2배 크다는 얘기는 B2가 더 크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B1보다 B2가 크다라는 건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디귿.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4초일 때, 여기 4초일 때랑 그 다음에 7초일 때, 여기군요. 그죠? 7초일 때랑 언제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보세요. 4초일 때는 자기력 선속이 무려 2파이나 되는데, 7일 때는 파이도 안 돼요. 그죠? 파이도 안 돼요. 이때가 더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를 만들고, 그때 유도 기전력을 V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패러데이 법칙. 기억나야죠. 그죠? 지금 이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거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바로 기울기 값이 나오고 그 기울기 값이 V를 만들고 그 V가 전류의 색이 I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4초일 때는요. 비록 자기력 선속이 최대이지만 변화 기울기는 0이에요. 0. 전류가 없다고요. 7초일 때는요. 그래요. 기울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 이때보다는 작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로 그 대소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그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맞는 거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죠. 자, 8번도 여러분 좀 고민을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좀 움직이는 어떤 코일이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찰칵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우리 보고 그 다음을 예측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잘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우리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도플러 효과 관련된 문제죠. 도플러 효과는 일단 음원과 음파 측정기. 음파 측정기는 그냥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관찰자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음원도 물론 움직이고 있지만 관찰자가 음원에 다가가는 경우고 여긴 관찰자가 멀어지는 경우잖아요. 항상 도플러 효과는 음원이 움직일 때와 또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 서로 듣는 상대적인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를 찾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른 것들은 없어요. 여기 속력 V로 같은데 방향은 서로 각각 다르고 그때 음원에서 만든 진동수는 처음에 F0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잰 거 FA, B에서 잰 거 FB라고 한답니다. 또 음속은 V0라고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라지 V, 대문자 V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V0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 FB와 F0가 같냐라는 거죠. 여러분, FB와 F0가 같냐라는 걸 우리 볼 때 FB를 식으로 찾으면 되죠. F0에 음속 V0 쓰고 위에는
관찰자는 다가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의 V 이렇게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원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면 플러스 V 이렇게 쓱쓱 지워지니까 FB가 F0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억 옳은 설명이죠.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요? 얘도 V고 얘도 V고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차피 같은 진동수 드는 거 아닌가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우리 배웠던 공식에 한번 적용해서 진짜로 같은지 한번 증명을 해본 것뿐 여러분 V로 같은 속력으로 음원과 관찰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 듣는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와 똑같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FA가 FB보다 작냐라는 거죠. FA하고 FB는 물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음원은 둘 다에게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죠? 음원은 둘 다 도망가는데 음파 측정기는 B는 쫓아가고 있고 A는 A, 더 멀어집니다. 당연히 A 쪽에 있는 진동수가 작아지겠죠. 작잖아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 디귿. V와 V0의 관계를 거기 보면 F0, FA 막 써 있으니까 FA를 또 구해야 되나 봐요. 그죠? FA 구해봅시다. FA는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 음속 V0. 자 관찰자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 그죠? 그 다음에 음원이 도망갑니다. 플러스 V.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 FA의 V0 플러스 FA의 V는 그 다음에 F0의 V0 마이너스 F0의 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V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V로 묶어버리죠. V로 묶어버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FA 되고 넘기면 F0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넘기죠. 넘기면 F0 플러스 FA가 되고 거기에 V0가 되니 V는 FA 플러스 F0 분의 F0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요. 그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FA의 V0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네요. 써 있나 볼까요? F0 FA 플러스 돼 있고 F0 마이너스 FA는 V0. 옳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항상 도플러식에서 위에 관찰자가 다가갈 때 멀어질 때 부호 조심하시고요. 음원도 다가갈 때 멀어질 때 그 부호만 조심한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계산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요. 5번이 되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도 요 정도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10번 또 갑시다. 자, 10번 문제. 직선 도선 2개와 그다음에 원형 도선 하나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전류 2개는 알려줬고 전류 하나는 안 알려줬어요. 위치까지 중심 O에서 떨어진 거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쭉쭉쭉 다른 것도 중간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써 있습니다. 어디에? O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입니다. 여기 O에서 P 거가 B0래요. 지금은 P하고 Q하고 R이란 도선 3개가 나와 있어요. 항상 물리 문제에서는 저렇게 2개, 3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엮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B0가 그것들에 대한 모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공통점, 그죠? B0는 K에 떨어진 거리 3D분의 전류의 색이 I0니까 요만큼이 바로 B0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O점에서는 PQR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이 0이랍니다. 여기서는 0이랍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Q는요. 떨어진 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도 있어요. 그럼 그걸 또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 요거를 BQ라고 할까요? BQ고 세기는 K에 그다음에 ED분의 I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D분의 I0가 K 3D분의 I0가 B0거든요. 그러면 K 2D분의 I0는 얼마일까요? 그죠? 2분의 3 B0인 것을 연결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P는요. 위로,
그러면 여기는 5점은 들어가는 자기장. 그죠? Q는요. 아래로 전류. 이렇게 자기장. 이때 Q도 들어가는 자기장. 그 얘기는 R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어야 하고 이들의 합이 0이 나와야 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한 얼마? 2분의 5B0면서 나오는 방향이 바로 요 R에 의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 R의 자기 모멘트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R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그죠? 엄지가 나오는 쪽으로 자기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 전류가 흐르는 이 엄지 쪽이 바로 그죠? 엄지 쪽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니까 수직으로 나와야죠. 기억처럼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니은 5에서 아래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5B0냐 맞는 말이고요. 디귿 P가 Q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P하고 Q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둘은 서로 청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일 때 인력,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청력. 따라서 P가 Q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플러스 X방향이라고 해야죠. 맞는 거,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음부터 P에 의해서 너무 연결고리가 딱 대놓고 제시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이 정도 풀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개념을 더욱더 잘 잡아둬야 할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굴절 관련된 개념이 많이 없고요. 또 도형의 굴절이 이제 그 선을 이용해서 파동의 진행을 선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각이 있는데 그 각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의미를 잘 하지 못하면 또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기에서 매질 1로 들어갈 때 굴절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수직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공기로 다시 나올 때 또 굴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점점점점점, 요 법선의 법선, 여기 있는 요 공기와 매질 1 사이의 경계면에 수직하게 세운 법선이고 그 법선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굴절각이 요게 바로 굴절각이다. 근데 굴절각이 얼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가 수직하면 여기도 수직하거든요. 그죠? 선을 좀 연장합시다. 이렇게 쭉 이을게요. 이으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그죠? 직각 삼각형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60이에요. 그럼 요거 하나는 얼마예요? 요게 30 아니에요? 30. 30도. 그러면 여기 30이죠? 여기가 90이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 60 아닙니까? 60. 그런데 또다시 요 안에 직각 삼각형이 또 있어요. 여기가 60이에요? 여기 90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그래요. 이게 30이에요. 아, 우리 굴절각이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쭉 이제 진행하다가 나가잖아요. 그죠? 세타로. 이때도 쭉 선을 이으면 마찬가지로 30, 60, 여기가 이제 30이고 여기가 60이면 여기가 또 30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입사각. 이번에 이게 입사각이죠. 입사각 30, 굴절각 세타. 이렇게 그려주면 모든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기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은 얼마다? 루트 2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보기 보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 얼마냐라고 했는데요. 일단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한번 식을 써봅시다. 식을. 자, 어떻게 식을 써볼까요? 일단은 왼쪽은 다 줬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는 요 세타를 모르고 굴절 줬고, 여기는 이제 굴절률을 모르고 세타를 줬으니까 여기는 1번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할게요. n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 60도 나누기, 그죠? 사인 30, 우리 스넬 법칙 적용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굴절률로
절대 굴절류를 쓸 때는 60도가 있는 곳이 공기 쪽이니까 공기를 굴절류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번 매제의 굴절류를 위에 쓰면 되죠. 그죠? 요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3이 바로 여기에 굴절률입니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1번 매질이 2번 매질보다 더 밀해요. 두 번째 여기 사인 세타는 사인 30. 순서는 여러분 그냥 여기를 30하고 세타로 해도 되고 여기를 세타 30으로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오른쪽에 세타가 있는 쪽은 공기 쪽이니까 공기의 절대 굴절률을 반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굴절률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고 결국 세타가 45도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45도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죠. 자, 기억.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 루트 3이냐? 맞았고요. 근데 이건 세타는 45도냐? 맞았고요. 디귿. 단색광의 속력은 1과 2에서 어디가 더 빠르냐? 여러분, 단색광의 속력은 굴절률이 어떤 쪽이? 굴절률이 우리 작은 쪽이. 굴절률이 작은 소환 쪽이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에서 더 속력이 빨라야죠. 근데 거기 1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죠. 디귿만 틀렸고요. 기억님 맞는 3번이 우리 정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작도와 함께 스넬 법칙 적용하는 방법 꼭 한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이렇게 원래 용철 길이가 L0인데 A, 질량이 M인 A와 질량이 B인 EM의 B를 실로 이렇게 연결한 채로 딱 놨더니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멈춘 상태에서 딱 대롱대롱 멈춰 있더랍니다. 여러분, 저렇게 대롱대롱 멈춰 있으려면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힘의 평형이 MEM의 3mg 중력과 그다음에 kx의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걸로 하나 정리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실을 끊었어요. 실을 딱 끊었더니 여기 있는 B는 자유낙하했고 그 다음에 끊었더니 얘는 단진동을 하고요. 그죠? 단진동하고 그 다음에 B는 등가스 운동, 자유낙하니까 등가스 운동 하겠죠. 그렇게 했더라. A가 최고점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A가 최고점에 도달한다? 진동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동하는 그 시간을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 A는 B랑 같이 실에 매달려서 용설에 쭉 늘어나 있다가 탁 끊으면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진동 중심이 있어요. 진동 꼭대기 있고요. 진동 바닥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실을 끊으면 A는 어디부터 최고점까지 갈까요?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한 번 왕복해야 죽인데 얘는 반만 갔으니까 A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의 절반이겠구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얘가 떨어지는 시간에 얘가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기 떨어진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 바로 나와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간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간 t가 B가 자유낙한 시간 루트 g분의 2h인데 A가 주기의 절반만 간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저 진자는 용수어 진자니까 용수어 진자의 주기식 2파이 루트 K분의 M이잖아요. 근데 이 2가 지워집니다. 근데 M이 있지만 K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요게 우리 아까 풀었던 여기에 K와 M이 살짝 나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고
M과 K로 정리해주면 3G분의 L이 돼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루트 G분의 2H가 루트, 여기 파이가 또 빠졌네요. 파이 루트 저거 집어넣으면 L 3G 양쪽 제곱해주면 G분의 2H는 파이 제곱의 L 그리고 3G G는 없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H로 정리하랍니다. 정리하면 6분의 파이 제곱 L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A와 B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 있는 시간이었군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답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물리량들을 서로 관계 짓는 그런 문제들 그죠?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요.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RLC 회로군요. 교류 전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T = T0일 때 VR이 최대, 그러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이 최대다라는 거. T0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합시다. 기억.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최대냐, 그죠? 저항은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으니까 최대 맞고요. 니은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0이냐? 여러분 코일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빨라요. 지금 이때 최대값이면 코일에서는 0이 나와야죠. 그죠? 최소값 0. 거기 0이라 써놨네요. 맞았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0이냐? 축전기는 또 오히려 이 저항보다 90도 늦잖아요. 90도 늦으니까 여기가 최대면 축전기에도 전압이 0이 되고 축전기 전압이 0이라는 얘기는 그때 충전된 전하량이 없다는 얘기니까 디귿도 맞고요. 그죠? 눈으로 딱 보고 1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13번은 이 정도 설명하면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바로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이런 문제들이 참 좋은 문제고요. 또 축전기 관련된 개념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좀 연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한번 이 문제 통해서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가는요 왼쪽에서 전기 용량이 같은 축전기를 했습니다. 전기 용량이 같아요. 그러면 전기 용량 너 C 하자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했어요. 스위치 연결하면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전이차가 V인 전지를 A 축전기와 B 축전기의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A에도 걸리는 전압은 V, B에도 걸리는 전압은 V가 될 겁니다. 완전히 충전되고 나면 그때 전하량은 CV가 되죠. 여기도 CV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다 줬으니까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요 일단 스위치를 먼저 열었어요. 스위치를 열었어요. 스위치를 열었어요. 스위치를 연 다음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유전산소 카파인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요. 그때 각각 여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여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B로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전기에너지를 구하려면 전기에너지 식은 전하량이나 전압이나 전기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카파를 집어넣었으니 A나 B나 카파 C만큼 그죠? 축전기 전기 용량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유전체를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 자,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A는요, 아직까지 전지의 연결. 따라서 A의 전이차 V입니다. 여기는요, 전이차가 변합니다. 왜?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전지의 전이차가 유지되지 않아요.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그죠?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Q는 CV니까 여기서 Q는 CV 카파 CV가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보면 얘가 카파 C가 됐고 얘가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스위치를 열었는데 중요한 거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지랑 연결된 건 전이차, 전압이 일정하지만 스위치를 연 축전기는 충전되어 있던 전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압은 얼마 걸려요? 카파분의 V가 걸립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상황과 오른쪽 상황을 각각 전기 용량과 전압, 그 다음에 Q 값으로 구해주면 우리 이제 위에 있는 전기 에너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기 에너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UB 나누기 UA잖아요. UB 나누기 UA니까 식은 3개예요. 2분의 QV, 2분의 CV제곱, 20분의 Q제곱 중에 셈은 2분의 1 QV로 쓰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써도 괜찮죠. 그러면 위에 거는요. 2분의 1 그다음에 Q V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래 거는요. 요게 지금 그죠. B는 요게 아니군요. A가 요거죠. A는 아래쪽이니까 요게 2분의 1 그다음에 Q V 그죠? 그다음에 위에 거 UB는요. 2분의 1 그다음에 Q가 CV고 거기에 카파분의 CV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지워지고 CV제곱 지워지면 남는 게 카파 제곱분의 1만 남아서 답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나머지 정리하는 거에 뭐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 요거 이렇게 각각의 물리량들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14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15번 가도록 하죠. 자, 15번 지금 보면 레이저로 슬릿 A와 B 그다음에 파장이 람다 1, 람다 2인 레이저를 이제 바꿔가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회전 무늬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먼저 이제 찾아야 될 게 이거죠. 파장을 갖게 했는데 슬릿을 달리했네. 근데 회전 무늬 사이의 폭이 어때요? 더 넓어졌죠. 따라서 회전이 더 잘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슬릿이 폭이 A가 더 넓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폭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되니까. 그죠? 따라서 슬릿의 폭은 A보다 B가 더 넓다. 이렇게 우리 표시해 놓고 갑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슬릿은 똑같이 했는데 파장이 다른 경우예요. 바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슬릿은 같은데 얘보다 얘가 쫙 벌어졌잖아요. 그죠? 회전이 더 잘 된 거죠. 왜? 여기 있는 요 람다2가 람다1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길기 때문이에요. 파장이 길면 회전이 잘 되고 슬릿의 폭이 좁으면 회전이 잘 되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람다2의 B예요. 파장도 길고 슬릿의 폭도 좁아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 이 세 가지 중에 무늬 폭이 가장 넓은 그런 무늬의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아래쪽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 슬릿 폭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람다1이 람다2보다 작다. 맞는 거. 디귿, 이웃한 밝은 무늬 간격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그죠? 여기 있는 니은이 제일 넓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은 실험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지만 각각의 실험들을 어떤 것들은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이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참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정말 수능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고요. 학생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충전되지 않은 3개의 축전기 A, 1, 2, 3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압이 V인 일정한 전원을 연결했더라.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3번은 아니고 1번과 2번만 완전히 충전되었다. 그때 전기 용량은 얘가 C고 얘가 EC다.
자, 지금 전기용량을 C와 EC라고 준 것이 이 문제를 좀 열 수 있는 조금 그나마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압은요. 직렬 연결일 때는 전압을 나눠 갖죠. 자, Q는 CV에서 직렬 연결이면 여기 있는 각각의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일정해요. 따라서 C와 V는 반비례합니다. 지금 C가 1대 2예요. 1대 2니까 전압은 2대 1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V를 2대 1로 나눠 갖는 방법은 3분의 2V, 이쪽은 3분의 V가 되면 되죠. 그리고 그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Q는 CV니까 3분의 2CV로 여기도 3분의 2CV가 똑같이 직렬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 스위치를 P로 탁 옮깁니다. P로 탁 옮깁니다. 옮겼을 때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때 저장된 전하량이 E가 3보다 2배. 그죠? Q2에서 Q3보다 2배 크다라는 겁니다. 전하량이. 자, 얘들 설명 중 오른손 골라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면요. 2번하고 3번이 여기 있는 이제 1번은 이렇게 전지 쪽으로 붙어 있지만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은 더 이상은 이제 의미가 없죠. 요것만 남았어요. 요것만 남았어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회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하량이 일정하든지 아니면 전압이 일정하든지.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전하량이 서로 달라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치 요거 두 개를 병렬 연결처럼 생각해서 얘랑 얘는 뭐는 똑같아? 걸리는 전압은 같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위에가 플러스니까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여긴 뭐가 될까요? 그죠? 플러스가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 이제 닿아 있는 축전기가 극이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죠. 이런 경우에는 전압이 똑같은 병렬 연결처럼 취급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면 요거 한 가닥이니까 직렬 연결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둘은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걸 친절하게 이렇게 줬지만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이거 안 줍니다. 이거 안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아마 애를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Q는 CV에서 얘하고 걸린 전압이 같아요. 전압이 같으면 이때 Q의 B는 곧 뭐의 B랑 똑같다. 그죠? 전기용량의 B랑 똑같죠. 지금 2번은 전기용량이 얼마? 2C예요. 2C. 얘가 2C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기가 있으니까요.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 가에서 왼쪽 그림이죠. 1번 양단의 전위치 얼마냐? 3분의 2V. 맞는 말. 니은 나에서 2에 여기 2에 저장된 전하량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2번 축전기에 아까 그죠? 전하량이 3분의 2CV만큼 있었어요. 근데 스위치를 딱 끊었다고요. 끊으면 여기에 있는 2번 축전기에 있는 이 3분의 2 CV는 날아가지 않고 요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이쪽으로 탁 연결하는 순간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충전되지 않은 3번이 그럽니다. 야, 나 좀 나눠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분의 2 CV를 2번도 써야 하고 3번도 써야죠. 쓰는 방법은요. 그죠? 2대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중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2번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구하는 겁니다. 전체 3분의 2 CV를 2대 1로 나눈다는 얘기는 3분의 2만큼을
여기 있는 2번이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계산하면 9분의 4 CV만큼이 바로 축전기 여기 2번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됩니다. 자, 따라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디귿. 나에서 3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우리 뭐 전기 에너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축전기 전하량이 2대 1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 2번이 9분의 4 CV면 이쪽에 있는 3번에는요. 9분의 2 CV만큼이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될 거고요. 전하량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값, 전기 용량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전기 에너지 식 중에서 자, 니은 맞았죠? 전기 식 중에서 U는 2C분의 Q 제곱 요걸 쓰겠습니다. 물론 전압이 들어있는 식을 써도 괜찮고요. 그죠? 뭐 식은 3개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선생님은 이걸 쓰겠습니다. 쓰면 C는 요거 축전기 전기용량 그냥 C고요. Q가 바로 여기 있는 9분의 2CV 전체 제곱이 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81분의 2 CV 제곱이니까 디귿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시간도 조금 걸렸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축전기를 3개를 주면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변화 전과 후를 여러분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 우리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상당히 아주 좋은 문제죠. 그죠? 여러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16번까지 풀고 나니 그 뒤로 풀 시간이 없는 그런 친구들 많고요. 선생님도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 앞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뒤에 있는 네 문제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좀 함축해서 좀 줄여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쪽은요 전기장 영역이에요. 오른쪽은 자기장 영역입니다. 이 전하는 양전하라고 했고 전기장 방향은 Y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들어가갖고 이렇게 음지는 걸 보면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죠? 전기장 방향이 저 방향이라는 얘기는 전기력 방향도 이 방향이죠.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가속도 방향도 이 방향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저 부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다가 여기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갔는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직각 표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포물선 운동의 꼭대기란 뜻이에요. 꼭대기. 요 직각 표시가. 직각 표시 없으면 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못 풉니다. 근데 여기 직각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꼭대기구나. 그리고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서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T면 요것도 D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되었다. 그때 받는 힘의 크기를 FB, FE, 그 다음에 시간 TE, TB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부터. 자, 세타 몇 도냐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장 영역 보면요. 지금 여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포물선 운동 나누듯이 X방향, Y방향 나눕시다. 그리고 X방향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V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간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ED만큼 갈 때 VT 이렇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자기장 갑니다. 자기장. 여기 있는 이 전기장에서 요거는 이제 X방향. X방향으로 ED만큼 갔을 때 시간 T에서 V로 갔을 때 요건 이제 V는 우리가 임의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쪽. 전기장에서 Y로 갑니다. Y로. Y방향으로. Y방향 갈 때는 등가속도 운동하거든요. 처음에는 속력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느려서 0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 거리가 얼마예요? D만큼. 시간은 T초만큼. 따라서 Y축으로 풀면 D만큼을 어떤 평균 속도로 T만큼 가면 되죠. 그럼 이때 이 평균 속도 얼마 나오면 됩니까? 그래야지 위아래가 같아지겠어요. 당연히 2분의 V가 나와야죠. 여러분, 평균 속도가 2분의 V라는 얘기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거든요. 나중에는 0 되니까 처음에 얼마여야? V가 되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V가 되더라 라는 지금 선생님의 이 풀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V면 여기도 V 45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고요.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 힘 FB와 FE의 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장에서는요. 전기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Y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죠? Y쪽 힘 받는데 처음에 V로 연직으로 던졌는데 여기서는 0이에요. 0. 그리고 간 거리는 D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가속도는 얼마인지 몰라요. 가속도 A로 정리해주면 ED분의 V 제곱입니다.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그죠? 질량만 곱하면 힘이니까, 그때 전기장 힘이니까 FE라고 쓰죠. ED분의 MV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장 영역에서는 반지름이 얼마로? 우리 자기장은 90력이잖아요. 90력. R분의 MV 제곱. R이 D예요. D분의 MV 제곱이에요.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따라서 2대 1이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처럼 써주면 되죠. 맞는 말. 다음 디귿 갑시다. 디귿. 시간 구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전기장 쪽에서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포물선 운동 중에서 우리 수평 도달거리는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는 거, 그걸 이용하면 우리 ED가 수평 도달거리고 우리 속력은 X방향 속력 V라고 했고 시간 T는 T2가 될 테고, 그렇게 그러면 T는 V분의 ED라고 하나 구해놨습니다. 다음 자기장 가죠. 자기장에서의 시간 TB인데요. 얘는요 전체 한 바퀴 도는 거에 4분의 1 같거든요. 그래서 4분의 T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주기는 V분의 2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4V분의 2파이 T고 얘가 나눠지면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TB죠. 따라서 TB와 T2의 관계는 TB 이퀄 2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 T이다. 이렇게 얘랑 계산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그 팁들을 잘 활용하고 유념하면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문자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좀 연습을 통해서 좀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경사각이 40도인 그런 물체에서 A, B를 동시에 이제 발사했는데 B는 최고점에 딱 가는 순간에 A랑 만났다고 합니다. A는 경사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발사됐고 B는 등가속 직선을 운동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얼마냐? 지금 탄젠트 45도 하면 1이니까 쉬운데 여기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탄 세타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물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세이비 풀었던 방법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경사 있는 그 기울기 있는 곳에서는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죠? 중력 방향이 이 방향 이야기는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가속도는 이렇게 빗면과 수직하게 또는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가 되고요. 이때 얘는 G의 뭐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G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루트 2G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X축으로 여기를 Y축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X랑 Y로.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우리가 늘 연습하던 것처럼 다음처럼 이렇게 X랑 Y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쌤이 이제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한 번 더 그렸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 없죠. 저걸 놓고 시험지를 약간 돌리면 되니까. 아니면 저 상태로 이렇게 놓고 생각하고 푸는 거죠. 이때 가속도는요. 이쪽으로 2루트 2G가 있고요. 이쪽으로 2루트 2G라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체는 이렇게 쐈어요. 세타로. 그러면 처음에 X방향 속도가 있고 Y방향 속도가 있는데 X방향으로는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이 있고 가속도가 있고 Y방향도 반대쪽으로 가속도가 있으니 이 물체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이렇게 예쁜 포물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다가 X로도 느려지고 Y로 느려져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18번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꼭대기예요. 여긴 바닥이고요.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면 바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2배 2t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때 쏜 속력을 V라고 한다면 X방향은요. V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Y방향은 V의 사인 세타가 돼서 그걸 처음 속도로 놓고 풀고 요게 바로 이제 가속도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지금 A예요. A. B가 있었어요. B가. 여러분 B는 어떻게 쐈죠? B는 그죠? 경사면으로 쐈죠. 근데 나중에 A랑 만났어요. 그죠? A랑 만났으면서 지금 그렇게 A랑 만났단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A가 이렇게 떨어질 때 B는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어요. 여기는 속력이 0이에요. 여기는 V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서는요. Y방향 속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같은 기울기의 경사면에서 A가 받는 X의 가속도나 B가 받는 X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B가 쏜 다음에 최고점에 갔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는 A의 처음 속도도 V 코사인 세타지만 A의 이곳에서의 X방향 속도도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Y쪽으로 마이너스 Y쪽으로만 속도 성분이 있더라라는 거.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식은요, 등가속도 운동식 쓰면 되죠. 다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하지만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우리 포물선 운동하면서 얼마나 그런 연습 많이 했습니까? 자, 지금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B부터 갈게요. B에서 V는 V0 마이너스 AT. 그죠? 그러면 V는 맨 마지막 속도 0. V0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가속도는 지금 뭐예요? 우리 2분의 그냥 A랑 먼저 씁시다. 가속도가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간은 전체 시간이 여기서 T, ET니까 이게 E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A는요. ET분의 V 코사인 세타고 요게 바로 2분의 루트 2G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시간 T를 만들 수 있고요. T로 정리하면 루트 2G분의 V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 한번 봅시다. A에서는요. A는 연직 위로 가는 거. 연직 위로 가는 이 경우에 여기서 던졌어요. 가속도가 이렇게 아래쪽이에요. 꼭대기에서 0 아닙니까? 시간 t 동안 연직 상바 운동식 쓰겠습니다. A는요. 꼭대기에서 0 되고요. 처음 속도 V의 사인 세타 되고 마이너스 여기도 그냥 가속도 집어넣어 버리죠. 2분의 루트 2G에다가 시간은 t예요. 여기는 2t 넣어야 되고 여기는 t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주면 t는 얼마입니까? 루트 2G분의 2V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t고 얘도 t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이것이 같고요. 여러분 느낌 보이시죠? 코사인과 사인이 있으니 탄젠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G분의 V의 코사인 세타는 루트 2G분의 2V의 사인 세타가 되고 V 루트 2G 없애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탄젠트를 만들어주면 얼마예요? 그죠? 2분의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서 정답 5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다른 풀이로 이 풀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별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포물선 운동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운동일 뿐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지금 두 물체는요, 탄성 충돌합니다. 탄성 충돌합니다. 탄성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죠. 그런 다음에 B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A는 여기서 여기 떨어집니다. 그런데 A와 B가 충돌한 다음에 바닥에 닿는 데까지 시간이 똑같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높이가 요 높이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때 시간은 요때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 움직인 시간은 여기 움직인 시간과 같아요. 그죠? 따라서 얘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게 시간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속도 루트 3V가 되는구나 라는 건 먼저 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때 L1과 L2의 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한번 그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충돌이니까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운동량 보존 쓰겠습니다. 운동량 보존되면 처음에 운동량이에요. 우리 처음에 질량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A의 질량을 M1이라 하고요. B의 그 다음에 처음 A의 속력 안 나왔으니까 V0라고 쓸까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 있지만 선생님은 처음에 충돌 전 A의 질량 M1, 속력을 V0라고 썼습니다. 충돌한 다음에 B, 충돌한 다음에 A의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그럼 충돌한 다음에 B니까 M2라고 쓸까요? 그 여기는 V라고 쓰죠. 여기는요, M1의 루트 3V가 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니까요. 요거 제곱한 게 M2, V2, 요거 전체 제곱이 요거 M1 제곱, V0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3M1 제곱, V 제곱 하고 같은 식이 하나 이제 먼저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하나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운동 에너지 보존 쓸게요. 탄성 충돌이니까. 처음에 충돌 전에 A는요, M1의 V0의 제곱이에요. 충돌한 다음에 2분의 1 M1의 그 다음에 속력이 루트 3의 V의 제곱이에요. M2는요, B는요, M2의 그 다음에 V의 제곱이에요. 2분의 1 지워지고 이렇게 식이 남는데 그 두 식을 연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식을 연립을 하고 나면 드디어 M1과 M2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연립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렇게 M1과 M2를 찾아 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위의 식이나 아래 식에 집어넣으면 V0와 V의 관계까지 얻어낼 수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처음에 물체가 충돌한다.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문제에서 전혀 주지 않은 여러 가지의 물리량들, 미지의 물리량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할 때 넣었던 것처럼 써서 식을 만든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관계들을 그죠? 찾는 거죠. 이렇게 M1과 M2 또 V0와 V의 관계만 구해지면 사실은 이 안에서 이제 모르는 게 없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지금 M2V는요 3M1V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0는 루트 6이니까 요게 루트 6의 M1V거든요. 또 여기 있는 건 그냥 루트 3의 M1V라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M1V, M1V, N1V로 똑같은 물리량을 일치시킬 수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따가 세타를 이용할 거거든요. 사인, 코사인 세타를. 출제하신 분께서는 아마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건 L1과 L2의 비예요. 요게 지금 L1이고 요것도 L1이죠. 요게 지금 L2예요. 이렇게 L2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책상 위에서 그죠? 아까 우리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같다고 했는데 떨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같지만 책상을 벗어나기 전까지도 시간이 같았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면 먼저 L1은요. 우리 아까 요게 속력이 V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루트 3V였죠. 요걸 우리 세타합시다. 세타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L1은 V의 코사인 세타로 시간 t만큼 간 그런 시간 아닙니까? 따라서 L1은 V의 코사인 세타로 시간 만약에 t란다면 t만큼 간 거리가 바로 L1이다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잠깐 왼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으로 찾았던 요 3m1v1, 루트 6m1v1, 또 루트 3m1v1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3분의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루트 6 vt. 요게 바로 이제 우리 L1이죠. 이제 L1이 딱 구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L2를 구해야죠. L2. 자, 여러분, L2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L2가 요게 L2잖아요. 그죠? L2인데 L2는 쪼개야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얘는 루트 3V로 t만큼 온 거리고 얘는요. V의 사인 세타로 t만큼 간 거리 아닙니까? 결국 여기다가는 V의 사인 세타의 t만큼 간 거리하고 그다음에 루트 3VT를 더해주면 되죠. 근데 사인 세타가 우리 아까 얼마였냐면 3분의 루트 3이에요.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 있잖아요. 3분의 루트 4가 나오네요. 그러면 3분의 루트 4, 그죠? 3분의 4 루트 3이죠. 얘가 루트 3이니까 3분의 4 루트 3의 VT가 나와서 지금 요 값과 요 값을 나눠주면 되죠. 지금은 이제 L1분의 요것분의 L2로 하면 되니까 VT 지워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2 루트 2라는 값을 우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난이도가 굉장히 있어서 좀 연립하는데도 선생님은 그냥 답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좀 적어드렸는데 연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상당히 좀 어렵고 사람마다 여러분들마다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풀이는 이런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20번 또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왼쪽에 있는 가와 같이 실린더가 피스톤에 의해서 A, B로 분리되어 있는데 A에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들어있고요. B는 진공이라고 합니다. 힘의 평이루고 정지해 있더라라는 거. 기체 내부 에너지는 2고요. 그 다음 용철에 저장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9분의 1이다. 여기다가 열을 가했더니 서서히 팽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표현한 다음에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해준 열 값을 9분의 8이라고 줬고 나에서 우리 내부 에너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그 계산들은 이것도 계산이 문자가 지금 제시되는 문자들 또 넣어야 되고요. 그죠? 또 계산을 막 해둬야 하는데 그 계산을 하기에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자세한 풀이는 우리 자료실에 꼼꼼히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객관적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열을 그 전에 가했다고 합시다. 그 전에 가하면 얘가 이렇게 쭉 팽창하겠죠, 그죠? 팽창해서 여기까지 팽창합니다.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한테 팽창한 결과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팽창을 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이렇게 용수철로 잡아뒀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원래 길이 요거를 x0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늘어난 길이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 준 것처럼 내부 에너지 줬거든요. 내부 에너지는 얼마냐면 라지 2라고 했어요.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근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nRT. 그죠? 그 nR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PV.
근데 여기 있는 이 V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요 실린더, 피스톤의 면적을 A라고 한다면 그 부피가 2분의 3에다가 P에다가 X0 플러스 X의 면적 A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또 압력과 면적 곱하면 뭡니까? 힘이 나오잖아요, 힘. 따라서 얘를 2분의 3 F의 X0 플러스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F는 저 때의 탄성력이 될 수 있으니 2분의 3의 KX 그죠? 늘어나는 길이가 있으니까 라고 쓸 수 있고 거기에 X0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게요. 2분의 3 KX의 X0 플러스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걸 전개해 보면 2분의 3 KX의 X0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K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라지 2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했냐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9분의 2라고 했고 그때 늘어난 길이를 우리는 X라고 했으니 2분의 1 KX 제곱이 바로 9분의 라지 2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9분의 라지입니다. 요게 9분의 라지예요. 그럼 9분의 3 라지니까 요게 3분의 라지 2가 되고 3분의 라지 2와 얘와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면 얼마입니까? 3분의 2 라지 2가 되고 얘가 2분의 3의 KX의 X 제로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얘를 여기 있는 요 3을 이쪽으로 넘겨요. 3을 넘기면 여기가 9가 되겠죠? 그러면 1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2분의 1 어떤 KX 제곱의 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9분의 2의 곱하기 2입니다. 여러분 9분의 2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거기에 2가 곱해졌으면 여기도 2가 곱해지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X, X0 요게 바로 2X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처음에 먼저 X0와 X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X0가 2X라는 그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기다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으면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X0라고 하는 것이 2X였고 또 아까 우리 여기서는 X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이제 X만큼 늘어난 건데 또 거기에 또 늘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를 X'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를 X'으로 써서 그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와 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X'을 쓰게 되면 여기가 뭐예요? 그죠? X' 마이너스 X가 되죠. 그걸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계산해주면 여기 있는 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2분의 3 NRT 할 때 PV로 바꾸고 압력과 부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 면적을 힘으로 바꿔서 쭉쭉쭉 전개해 나가면 되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그 부분을 좀 계산을 꼼꼼하게 잘 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요 값이 2분의 X가 2분의 X'은 2분의 3X가 나와서 요 변화된 값은 2분의 X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X, 2분의 X 요것만 찾을 수 있으면 뭐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되니까요. 그렇게 4분의 7 라지 2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정답 4번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략이 좀 많이 추약이 됐는데 여러분 자료실 꼭 들어가셔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손글씨로 직접 예쁘게 써놓은 자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번과 20번 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문제인지 확인할 수도 없을 만큼 그죠? 그런 내용들 한번 이번 6월 모평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풀다가 좀 질문되는 것들 선생님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9월 모평 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